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매일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2018년 11월 월요일 매일경제 일면기사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문장긴 첫 영리병원. 그 다음에 카카오가 신선식품 이커머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망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지금 해생 절차에 들어갔던 안타까운 소식이 일면 기사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설립에 이어서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마크밸리에 대한 합병 인수 작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율 98% 강소차 부분사 쓰러져 한국경제차 쇼크. 완성차 추락의 팔로 막혀 올 들어 9개의 부품업체가 해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밸브 관련 부품 시장에서 한때 점유율 98%를 자랑하던 부품사가 쓰러졌다. 4일 서울해상법원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차량 부품 전문기업인 다임코가 지난 25일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다임코는 1989년에 설립돼 LPG 차량 연료 탱크의 충전 밸브와 연료 게이지 등 부품에서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98%를 자랑했던 강소기업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물론 기아차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차와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대차에 관한 매일경제는 계속 장래가 아주 불투명, 미래가 정말 밝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년새 뒤바뀐 현대 도요타 운명, 혁신 노사 관계가 갈랐다. 자,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도요타를 무섭게 이제 추격했기 때문에 도요타가 불안했는데 지금 도요타가 오히려 이제 승승장구를 나고 현대차가 이제 아주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요타가 계속 질주를 하게 된 비결, 즉 현대차 여기 보면은 순이익 차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순이익이 도요타가 앞섰다가 이제는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역전되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매경은 첫째, 차량 공유 등 미래 투자를 하였다는 것. 즉 우버에다가 5억 달러, 그랩에다가 10억 달러를 도요타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타업종과 가감한 합작을 했다는 거죠. 소프트뱅크와 자율차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쟁 회사와도 협력을 했다. 스즈키, 마지다 등과 제휴해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 도요타의 노사 관계는 참 유명합니다. 도요타 장터 노조는 1996년 무파업 선언을 한 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도요타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해오지 않은 게 56년째랍니다. 도요타 자동차라고 해서 노사 협정이 항상 147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노사 간 이견으로 마감 시한 직전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만 충돌은 없었다. 니시노 가스요시 도요타 자동차 노조 집행위원장은 노조원들도 일하는 방식에 있어 속도를 더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등 협력 자세를 밝혔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게 지금 강성노조 때문에 참 현대차로서는 지금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노조에 의해서 자동차 다니는 사람의 노임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그 노임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월급을 현대자동차나 도요타가 100만 원씩 갖고 간다고 보셨을 때 도요타가 자동차의 생산성이 5배라면 현대자동차는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똑같은 노임을 지급하면
더 많은 생산성을 보일 때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판로가 넓어지고 그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데 현대차는 노임에 비해서 근로자의 노임에 비해서는 생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결국 회사가 살아남은 것도 현대 노조가 살아남은 것도 결국 현대차가 잘 나간 회사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GM처럼 군산에 있는 GM처럼 망해버리면 노동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지 신경 한다. 이것은 정말 그 회사의 앞날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먹는 그 우물에다가 우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신서희 씨가 마침내 세상을 갖다가 하직을 하고 4일 새벽 2시 30분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별들 고향 우리 시대의 맨발의 청춘. 참 신성희 씨는 정말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1960년에 데뷔했는데 이분도 처음에 스타 되기 전까지는 화려한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허들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살에 3살에 출연한 데뷔작이 히트를 했지만 그 전에 4년 5년간 별작품에 출연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신성희 씨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대스타에 올라선 경우다. 그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서 대스타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전화받기였다는 겁니다. 전화받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신감독을 진상우 감독의 신필름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한 스타 됐는데 여기서 신감독의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그 영화 배우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신감독을 대신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전화 받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덕에 당대 유명계 유명인사와 두루두루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신성희 씨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1960년대 배우가 보통 1만 8천원을 받았다면 그는 45만 원. 그러니까 1960년대 기준에서 보통 배우들보다 45배나 높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성희가 세상을 떠난 자 그의 영원한 배우인 엄영란 씨.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뚱뚱한 몸매지만 60년대는 정말 최고의 그 여자 배우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와 스타끼리 결혼한 길이죠. 이분이 장례식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신성이 뭘 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승의 가수도 몬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구름 타고 슬슬 전 세계 놀러 다니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다르게 해석하면 엄연한 씨가 순두부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런 걸 갖다가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년에 이 두 분이 법적인 어떤 관계는 유지하지만 실제로 떨어져서 이렇게 별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신성희 씨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수창초등학교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역사가 거의 한 90년, 100년 다 돼가는 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 장의 고집 내년엔 소호독 주도 성장 체감할 거다. 지금 정부 주도의 그 소호독 주도 성장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소득 서민의 소득을 갖다가 정부가 늘어주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구매력이 늘어나고 또 구매력이 늘어나면은 기업이 보다 많은 물건을 팔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업은 보다 많은 직원과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시장의 어떤 것도 많은 이런 선순환하면서 국내 경제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른바 근로자의 소득이 성장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국가 국내 경제가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매경에 나온 거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보다는 적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의 고집 이렇게 해서 매경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또 고집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에 소득 주도 성장이 체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실장, 장하성 청와당의 정책실장이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실제로 이끄는 리더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실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거라고 주장했다. 자, 소득 주도 성장이 만약에 내년에 저가 체감화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점수를 딴 데다가 경제에서 점수를 따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론이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실패되는 것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매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일자리에 들고 국가 국내 경제가 참 암울한 상황인데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지금 승승장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트럼프가 지금 손으로 마치 그 백두산을 진두시하는 옛날에 그 김일성을 보는 것 같네요. 정말 우람한 몸집에 지금 그 선거 유세장에 나타나서 트럼프가 지금 손짓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그 중간 선거는 간단하다. 공화당이 의회를 가져가야, 즉 의회 수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범죄가 줄어든다. 민주당이 이기면 범죄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 것이다. 지난 2일 미국 노동부가 10월 고용 동향을 내놓으며 지난달 일자리가 25만 개 늘고 실업률이 3.7%로 미국 역사상 49년 만 최저의 수준이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놀라운 수치다. 공화당이 투표하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행동, 선동적 발언은 미국 사회를 망치는 분열의 정치다 비난하면서 투표자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선거 결과 여기에 따라서 세계의 어떤 경제 지형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나라 정치지만 중간 선거 결과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우리나라 주식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미국 정치를 남의 나라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정치만큼 민감하게 신경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사는 그 하단에 나오는 기사는 아닌데요. 정부에서 이런 게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 확대.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그 중소 어떤 그 업체에 대해서 고용되는 그 직원의 월급의 일부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업체에서 직원의 월급을 다 줄 필요는 없고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얼마나 good 뉴스입니까? 그런데 이제 요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30인 미만의 어떤 사업장이었다가 지금은 확대해서 300인 미만 사업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자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재활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요건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이고 그 노동자가 1개월 이상 고용이 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만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까지 지원해주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기에 이제 독자 여러분께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588-0075 그리고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를 하셔서 구체적인 그 요건, 그 절차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매경은 주식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등 가치 투자 전문 회사에서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4일 매일경제가 금융감독 공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정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10월 한 달 동안 대표적인 가치 투자 명가로 꼽히는 신영자산운용은 화학, 철강 등 중후장내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보유 지분을 넣었다. 그중 하나가 10월 국내 정시 폭락 당시에서 신영자산운용이 주목한 종목은 SK케미칼이다. 신영자산운용은 지난달 1월에서 20일 SK케미칼 주식 39,465주를 12일 거래일에 걸쳐 집중 순매수했다. 그 사이 SK케미칼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지만 매수 물량 확대하며 저가 매수에 매달렸다는 거죠. 자, 가치 투자 운용사 중에 그 대표적인 신영자산운용이 SK케미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타 여기서 보면 다른 어떤 그 자산운용 유명한 회사에서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간 대표적인 주식에 대한 도표입니다. 자, 한번 이 지금 아이센스 같은 거, 아이센스, SK케미칼, 세아 제강 지주, 세아 제강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연휴가 되는 것은 지금 가치 투자 명가인 신영자산운용이 들어간 SK케미칼, 세아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성희 씨, 세상을 정말 풍요하며 살아가는 분이다. 우리 참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짧은 인생, 정말 신성희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꼭 신성희처럼 배우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그리고 남다르게 좀 색다르게 생각하고 좀 더 정열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인생을 좀 더 정말 영화같이 멋지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매일경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일경을 읽어준 남자 라이언입니다. 안녕.